현대무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정류장의 박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무백스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요, 한번 크게 빠졌던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특히 이날 워낙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후에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세력들도 속이기 어려운 지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요, 강한 음봉이 나왔던 날 한번 보세요. 거래량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락은 강했는데도 매도 물량이 동반된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상승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만큼 강하게 나온 날이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 시점에서 현대무백스의 유통 물량 상당 부분을 세력이 가져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 비율이 45%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총액이 3조 5천억 원, 약 1조 6천억 정도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세력이 확보하고 있다면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해 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 거래량으로 이탈이 나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죠. 현대무백스는 언제부터 반등이 가능할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아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거나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 추세 추종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구간은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애매한 자리입니다. 추세 추종은 결국 반등을 예측하는 매매가 아니라 반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만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도 진짜 반등이 가능해지려면 눌림을 멈추고 거래량이 다시 붙고 재출발 양봉이 나오는 시점, 즉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전까지는 차트상으로 충분히 횡보를 하거나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결국 현대무백스의 반등은 언제 오를까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가, 그 구간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지 구간을 형성하며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매집 이후에 상승 N자형 구조로 재차 상승을 이어갈지, 혹은 쌍봉 패턴을 만들며 하락 전환이 나올지, 지금 구간은 어느 방향을 단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 하락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있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예측이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과 거래량 변화, 지지 확인 여부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방향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추세가 확인되는 순간에 올라타는 대응의 싸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무백스 일정과 흐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끝까지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현대무백스 어떤 기업이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꾸준히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잠정치긴 하지만 26년, 27년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 흐름이 잡혀 있어요. 이런 기업을 흔히 말하는 근본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모회사가 어디냐면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예요. 엄연히 현대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로봇 기업이 단순히 테마로 묶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으로 확실히 구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이제는 양산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계속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것이고, 테마로만 올랐던 기업들은 결국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이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현대무백스는 테마만으로 이렇게 오른 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 산업에서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테마까지 엮여 있으니까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대충 평단가를 2만원 정도라고 잡아본다고 하면은 세력들이 단순히 몇 퍼센트 먹으려고 이렇게 큰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거래 대금이 어떤 날은 거의 1조 가까이 나왔어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매집을 해놓고 여기서 털고 나간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거래량만 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체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무백스가 현재 투자 위험 상태에 있어요. 위험 상태에서는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거래 정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력들은 거래 정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투자 위험을 풀고요, 등급을 해소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 상태에서 아래로 가면 그 다음은 경고 단계로 넘어가죠. 결국 이런 케이스에서는 위험과 경고 모두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 다시 가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런 흐름을 보면요, 2월 5일까지는 현대무백스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만 봐도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온다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 뉴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노출된 재료만 놓고 보면 당분간은 로봇주가 급등할 만한 뉴스는 아직 없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자, 현대무백스는 정확하게 스마트 팩토리 쪽에 더 가깝죠. 실제로 사람같이 생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없어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삼성하고요, 현대차는 이제는 엄연히 로봇 기업의 밸류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총의 1등과 3등인 회사들이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당연히 로봇이라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요. 삼성, 현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로봇 섹터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현대무백스 역시도 섹터의 흐름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현대무백스는 지금 투자 위험 상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을 풀고 그 다음 경고 단계까지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만약 강력한 이벤트나 호재가 나온다면 그냥 무시하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료가 없다면 그때까지는 조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공고 해제 같은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현대무백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 추세 추종 기법으로 보면 이 횡보 이후에 재출발 신호가 나오는 타점이 진짜 매수 자리이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고 어디서 추세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현대무백스도 9월 2일, 10월 14일, 12월 12일 이런 재출발 구간에서 진입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광기에 탑승을 했다가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물려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현재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횡보 이후 재출발 신호가 나오는 타점은 어디인지,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제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